왜 그 요즘 뭐 억만장자인가 꿈이 돈을 많이 들여서 평생 18세의 몸으로 사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만큼 뭐 늙음을 하나의 극복해야 되는 질병으로 바라보고 그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보실 때 어떠신가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저희 의사들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통계상 우리 현대의학으로 100% 살린 적이 없었을 때 사망선언을 해요. 그게 현재 죽음의 정의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술로. 지금까지의 기술로. 근데 이 죽음 자체가 사실 많은 기술에 의해서 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적이 아닌 게 없어요. 심폐소생술 100년 전에 없었습니다. 예. 인공호흡기 100년 전에 없었어요. 투석기 100년 전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에크모도 달죠? 그러니까 심폐의 기능을 대체해버리죠. 부터 장기식도 하죠. 영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대기업들이, 빅테크들이 그 성분을 뽑아가지고 인간에게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아마존도 뛰어들었고, 구글도 2013년부터 뛰어들었고. 사실 그렇게 불로장생을 하겠다는 게 사실 고고학자는 참 고마워요. 왜냐면은 왜요? 네. 아니 진시황은 불로장생 하겠다고 그래서 수많은 뭐 저기 방송들을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수많은 무덤들, 거대한 무덤들이 무엇이냐? 정말요. 예, 내가 죽어서도 영생을 누리겠다. 그 무덤 안에 거대한 궁전을 만드시는 덕택에 저 같은 고고학자가 먹고 사는 게 아닌가. 결국엔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있죠. 기대 수명이 길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아픈 상태로 마지막 삶을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아이만큼 노인들에게 돌봄이 필수인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50대 남성분이 저희 고시원에 살다가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폐암으로 오셨어요. 폐암 말기입니다. 그 척추까지 다 침범해서 이미 한 6개월쯤 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수급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들어오실 때 돈을 28,000원을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딱 주시면서 이게 제 전 재산인데 이걸 넘어가면 치료를 못 받으니까 집에 가겠다. 지금 그 급여일종이 되어 있고 사실상 병원에서 받아야 될 돈이 별로 없습니다. 저랑 입원하기로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입원장 내고 이제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 환자분이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겠대요. 병원에 있으니까 답답해서 잘 못 살거든요. 고시원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죽어요. 죽고 싶으면 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죽을 때가 됐대요. 집에 가서 그냥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의 생을 늘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치료를 받아야지라는 말이 제 입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이티언스 쓰고 집에 가셨어요. 사실 근데 그게 뭐 좀 되게 안타까운 경우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어디 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되면은 집으로 왔던 기억이 나요. 저도 한편으로는 제가 몇 달 동안 혼자 그 삑삑거리는 기계 음 들으면서 있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조금 짧아지더라도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가 저는 후자 쪽이 더 좋은데 저는 궁금해요. 그게 뭐가 더 좋을지.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거의 집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병원에 돌아가시는 분보다 더 많았는데 지금은 95% 이상 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점점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달라진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과거에도 이런 돌봄을 하는 그런 네. 직업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있었을까요? 따로 없었고요. 동물들은 뭐 망아지 같은 경우도 태어나자마자 네 발로 서는데 인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모가 돌봐야지만 안고 있어야지만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직립보행을 선택하면서 인간 두뇌가 커집니다. 커지는데 이거를 적당하게 키워서 내어 보내는데 그렇게 해도 2, 3년 동안 이렇게 돌봄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돌봄은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궁극적으로 공동체는 돌봄은 내가 하고 또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상황에서 인간들은 동물적인 특징을 버리고 오히려 이 사회적 진화를 택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 돌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돌봄이 없었던 인류는 생존한 적이 없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다 더 늙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30년 후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정말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지금 현재 혼자 살기 가장 좋은 때기도 해요. 일단 스마트폰이 있고 뭔가 볼 게 많고 할 게 많으니까 심심하지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더 기술이 발전해서 디지털로 뇌를 업로드하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30년 내로 나올지 안 나올지 생각해보면 왠지 나올 것 같아요. 이 뇌가 지금 발달하는 게 AI가 발달하는 것과 그 원리가 똑같아요, 지금. 네. 우리의 뇌도 어떤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모방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게 총체적으로 의식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못 만들겠지만 의식만 만들면 사실은 그게 나거든요. 그런 미래를 꿈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사피엔스가 우리가 지금 과거 미래일이 아닌 게 없는 것을 믿는 특성이 있어요. 정확하죠. 예, 그래서 우리 침맥함체 발견하다 보면요, 과거에 샤만들의 신상 나오거든요. 신상 오는 자기가 쪼개서 만들었잖아요. 걸어놓고 믿잖아요. 그게 나한테 모든 복을 줄 것으로. 빙하기 때 뭐 했습니까? 동굴 속에서 벽화를 그리고 자기가 신을 그려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기본적 가상현실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게 정말 인간이기 위한 최초의 시작이 없는 걸 믿은 거였죠. 우리가 문자 같은 건 사실은 그냥 글자의 배열일 뿐이잖아요. 네. 근데 뭐 3시 이러면 우리가 다 약속을 해서 이 3시라는 이 글자를 보고 3시에 모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문명의 시작이고 언어의 시작이고 거대한 인류의 시작이고 역사의 시작이고 고고학의 시작이고 이걸 다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북한은 어떠나요? 북한도 그렇고 통일이 고령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통일하면 북한의 젊은 세대를 수혈해서 전체가 젊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북한도 시장화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령하고 넘어가고 있고 평양 같은 경우도 그 노인을 돌보는 곳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돌봄을 어찌 보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또 통일이라고 하는 걸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약간 돌봄을 해야 되는 방식으로 고령화 문제를 통일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의 그 돌봄 문제가 이렇게 갑자기 확 해결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지금의 고령화의 문제는 경제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요새 AI나 로봇의 시대로 들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돌봄이라고 하는 영역들을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 가져오지 않는 이상은 이 고령화가 굉장히 슬픈 고령화로 갈 것이다. 이제 마인드를 바꾸고 로봇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리고 온 사회가 소통을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이루게 되면 나를 먹더라도 유쾌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 축은 고령화라고 하는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통일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축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고령화를 어떻게든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아이 돌봄과 그리고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을 채우고 세 번째 축은 경제사회적으로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예방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네, 모멘토몰이라고 하죠. 항상 이제 들뜨고 뭔가 성취가 있을 때 항상 죽음을 기억해라. 너무 우리가 그 죽음을 터부시하는 게 저는 좀 불만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죽음은 언제나 우리 옆에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딱 0%다라고 이렇게 MBTI의 T처럼 딱 자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는